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. 최근 기후테크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. 요즘 주목받고 있는 산업 분야라고 합니다. 오늘 그래서 이 기후테크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. 네. 세무사님 어서 네,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그동안 사실 저희가 뭐 빅테크, 핀테크, 뭐 리걸테크 뭐 이런 용어 많이 들어왔는데요. 기후테크라는 거는 좀 처음 들어봅니다. 이 기후테크 단어만 딱 들어도 사실 의미를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. 변호사님, 혹시 이것 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, 기후테크란 이제 기후라는 단어와 그다음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의 합성어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이제 탄소 배출 감축과 같은 뭐 이런 기후에 이제 기여하는 모든 기술을 의미합니다. 크게 이제 재생 대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분야, 그리고 이제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뭐 이러한 것들을 클린테크라고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공기 중 탄소 포집, 저장 및 탄소 감축을 개발하는 이제 카본테크, 그다음에 자원순환,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 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, 식품 생산, 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에 초점을 둔 푸드테크, 탄소 관측 또는 모니터링, 기상 정보를 이용해서 사업화하는 지오테크 이런 분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. 네, 이 기후테크 안에서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제 최근 트렌드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와 같은 이 지속 가능 성장 또는 환경 분야 경우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사실 조금 성장성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요? 네,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. 원래는 뭐 기후, 환경, 뭐 지속 가능한 성장 이런 분야는 경기가 좋을 때만 주목을 받게 되다가 경기 하반기에는 좀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분야이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는 한동안 ESG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로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코로나19로 이제 많이 그 관심이 좀 줄어들었다가 싶었다가 이제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 가지고 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분야가 이제 또 한동안 관심받기 어렵겠구나 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. 사실 수십 년 동안 이제 앞으로 이제 환경 분야가 곽광을 받을 거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 30년이 지나고서도 별로 좀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. 그런데 최근 트렌드는 이와 같은 경기 침체에 커다란 원인들로 계속 좀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뭐 ESG, 환경 그리고 탄소 배출 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도 이 그동안의 30년 동안은 앞으로는 환경 분야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이 탄소 감축 및 경제적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이 기후테크 산업을 좀 육성하고자 이 육성 전략을 마련해서 좀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세무사님 이거 어떤 내용이죠? 네, 이거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요약된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민관이 합동으로 약 그 145조 원 정도의 큰 자금을 투자해서 기후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10개 정도를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 첫 번째 계획입니다. 그리고 혁신 조달과의 연계 및 규제 혁신이라고 표현을 해서 초기 수요를 좀 견인해서 조속적으로 사업화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외 시장의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 규모 한 100조 원 정도를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발적인 탄소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산업 분류 체계의 개편, 뭐 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기후테크 산업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강화할 지침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네, 결국에는 이 분야에 정부가 많은 자금을 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요. 변호사님, 구체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? 네,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기후테크 산업 이제 민관 합동으로 약 이제 145조 원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4천억 원 이상 정책 펀드를 조성하고 2천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며 2030년까지 이제 기후금융을 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그리고 135조 원 규모의 민간 5대 금융그룹의 투자 유치도 이제 지원할 계획이다.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뭐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거 뭐 자금을 이 분야에 많이 쏟는구나. 근데 뭐 나랑은 상관이 없지.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근데 4천억 원 이상의 정책 펀드를 조성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공공자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뭐 한국 벤처투자의 모태펀드라든지 성장금융에서 이제 대규모 펀드가
형성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합니다.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공공기관에서 이제 펀드를 많이 만들겠죠. 그리고 이와 같은 펀드들이 이제 결성된다면 벤처캐피탈이나 이제 VC들이 이러한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서 해당 분야의 기업들한테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. 펀드 운영을 맡게 되면 이제 벤처캐피탈이나 VC들은 펀드 운용 목적에 맞는 곳에 일정 수준 이상 투자를 해야만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기 시작하겠죠. 네. 자, 그런데 이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정부 지원 과제가 너무 어렵고 난이도가 높아서 내가 과연 준비한다고 해서 될까 하는 좀 의구심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변호사님, 이거 괜찮을까요? 네, 물론 뭐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요새는 이제 스타트업이나 뭐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창업 기획자들이 이제 이런 정부 지원 과제 지원서 제출을 이제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정부 보조금 받도록 도와주고 그 보조금 중 일부를 보수로 받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 뭐 이러한 의구심이 드실 수 있는데요. 근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실제로 뭐 그 역량이 부족한 기업이 페이퍼만 조금 예쁘게 써가지고 지원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게 도와주는 이런 불법적인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요. 근데 창업기업 육성이 주된 업무다 보니까 수주한 정부 지원 과제를 이제 수주하는 것도 뭐 도와드릴 수 있지만 수주한 뒤에도 실제로 내가 뭐 역량이 뭐 아예 0인데 그걸 100으로 만들어주진 못하겠지만 내가 좀 부족해, 개괄적인 건 아닌데 딜리게이트한 부분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뭐 A라는 부분은 하는데 B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생소하다라고 해도 이들이 그 부분을 채워주면서 도와주고 필요하면 인력들도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고 합니다.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진 않아도 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서 선정되는 것을 너무 이제 거창하게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. 제가 뭐 심사 같은 거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우리 그 일상 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뭐 식당, 뭐 분식점, 뭐 이런 곳과 관련된 그런 아이템들도 많이 올라오고 실제로 또 선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어떤 뭐 화려한 기술이라든지 뭐 IT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매일 하는 업무를 잘 정리해서 제출만 해도 충분히 이제 그 사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내 사업체를 운영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그 통과가 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. 네. 자, 오늘 사업자분들을 위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. 끝으로 좀 혹시나 급여 소득자분들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은 없으실까요? 네. 근데 이게 참 방송에서 어떤 종목을 탁 이렇게 찍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또 네. 유사투자자문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. 근데 이제 뭐 떠오르는 업체는 이거 이렇게 있는데 네. 좀 안타깝네요. 근데 이제 기후 분야는 이제 단지 뭐 뜬다, 뭐 뜨니까 투자한다,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실 분야는 더 이상 아니고요. 네. 이제 하나의 이제 체계를 잡은 좀 산업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대체 에너지 분야의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 자금 조달도 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. 뭐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수력 발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. 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을 못하고 네. 공부를 해보시면 네. 아무래도 이제 좋은 목표를 좀 달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, 뭐 제가 마지막으로만 설명드리면 아마 기후산업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정책이 많이 발표가 되고 정부도 많이 추진 과제로 있기 때문에 뭐 이와 관련된 과세체계, 즉 구세청이나 뭐 세금에 관련된 부분도 일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다음에 별도로 좀 여기 과세체계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최근 각광받고 있는 산업 분야인 기후테크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.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